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날은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배가 떠내려가요. 이렇게 표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꼭 할 일 하나, 여행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 여행 참 좋아했습니다. 여행의 목적도 뚜렷하게 있었어요. 유적을 본다. 대학 다닐 때부터 답사를 다녔잖아요. 신념, 신조가 이런 거였어요. 여행 가서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된다.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서 현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젊을 때는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여행은 준비할 때가 제일 재밌고 막상 가려면 좀 귀찮고 이런 상태가 돼요.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의무적으로 하는 여행이라면 더 좀 그렇지 않겠어요? 더울 땐 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책 읽기입니다. 조선 정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운 날 무료하면 오로지 책 읽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더울 때는 독서야. 정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에 읽을 수 있는 여행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책 제목,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책이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김호동 교수가 번역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최부의 표해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두 책을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동방견문록과 최부의 표해록 역주. 저 표지가 너무 한문두성이라서 벌써 책을 들춰보기가 좀 겁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읽다 보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정말 성격이 다른 여행기예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마르코폴로가 자기가 다니는 곳에 대한 지식,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닌 겁니다. 몽골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겠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마르코폴로가 신기하다고 쓸 법한 이런 게 빠진 게 있어요. 동방견문록에는 중국의 문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문, 한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당연히 이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마르코폴로가 사실은 실제로 다녀간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동방견문록은 자기가 다니는 곳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최부의 표해록이라고 하는 책은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자기가 가는 곳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여러 고전,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국에 안 가봤지만 최부는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현지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거길 간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여행기,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쓴 여행기. 올 여름에 시간이 아주 넉넉하시면 이 두 책을 동시에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 오늘은 최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최부의 표해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최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최부라고 쓰는데 이 부자가 보로도 읽혀요. 이 사람 이름을 읽을 때 최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 후기에 똑같은 글자를 쓰는 권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보의 이름은 권부라고 읽지 않고 권보라고 읽습니다. 제가 이것은 안동 권씨 그 후손들한테 직접 확인을 한 거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최부는 최보라고 읽지 않고 최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최부가 표해록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표류할 때 표, 바다해, 바다에서 표류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표해록은 일반적인 책 이름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표류하고 기록을 하면 표해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부가 쓴 이 표해록에는 특별히 금남 표해록이라고 써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금남은 최부의 호예요. 호가 금남인 최부가 쓴 표해록, 금남 표해록이라는 책인데, 자, 먼저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최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보죠. 문신이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게 29살 때 일이었고요. 5년 뒤인 34살 때 제주도로 파견이 됩니다. 제주 삼읍 추세경차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제주 삼읍은 제주에 있는 3개의 읍,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이걸 제주 삼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추쇠를 하러, 추쇠는 뭐냐면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육지로 데리고 오는 일, 이걸 하는 게 추쇠예요. 추쇠를 하기 위해서 경차, 서울에서 파견된 관리. 자, 이래서 제주도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친상의 부음이 전달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육지로 급히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급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제주에서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합니다. 표류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명나라, 그 당시 명나라의 영파라고 하는 데에 가게 돼요. 그 영파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까지 호송이 되고 북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본의 아닌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녀와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부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금남 표해록이 되는 거죠. 한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날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갔다 와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매일 날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학 숙제로 일기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매일 쓰는 그런 범생이는 없죠. 없어요. 다 그 계약할 임박해서 밀린 일기를 쓰는데, 그런데 그때 다 뭐가 문제가 돼요? 네, 날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밀린 일기 쓰려면 주변에 매일 일기 쓰는 사람 한 사람쯤 알아뒀다가 방학 끝날 때쯤 가서 그 날씨만 베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부는 매일 날씨를 소상하게 그냥 맑음, 흐림, 비,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밀린 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날 메모하듯이 전부 기록해 놨다가 돌아온 다음에 한 번에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죠. 최부가 제주에서부터 저 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의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분히 일기를 부분 읽기도 하고 필요하면 설명드리고 또 더 필요하면 건너뛰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신년, 이해는 1488년 성종 19년입니다. 1월 30일 흐림, 해질 무렵 신해종 막금이 나주로부터 제주에 도착해서 상복을 가지고 와서 신해 아비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일기인데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한문 문장에서 자기를 신하 신자로 썼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일기는 왕에게 보라고 지어진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독자로 생각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경어체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번역할 때도 경어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는 좀 번거로우니까 평어체로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고를 듣고 최부가 곧장 채비를 해서 육지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목사가 또 준비를 해줘요. 교회 목사님 아니고 제주 목의 지방관, 제주 목사. 출발한 날이 1488년 윤 1월 3일, 부고를 듣고 3일 만에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제주도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흐리다 비오다 하고 동풍이 조금 불고 바닷빛은 짙은 청색이었다. 이게 표회록에서 날씨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날은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동풍이 불고 바닷빛이 청색이고 이거 우리 경험상 좀 안 좋은데요?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오전에는 설왕설래 하다가 낮이 되면서 동풍이 아주 좋으니 떠날만 합니다. 바람이 좀 잦아졌어요. 해서 작별을 고하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기이한 이야기예요. 거품을 뿜어 하늘로 쏘는데 물결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 배를 모는 사공이 조용히 해라 그런 거죠. 멀리 지나간 후에 큰 소리로 저것이 바로 다